이 논제는 과거에 이제 고대에서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가지고 임의로 채점 요소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합격 답안을 생성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내용은 쉬운 거로 잡아봤습니다. 거기 그 PDF 파일로 올라와 있을 텐데 미리 읽어보시고 앞으로 강의에 참석하시도록 하고 다 읽어보셨다 치고 하겠습니다. 여기 한 편의 우화를 주고 이 우화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대사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5, 600자 분량으로 논술하라라는 문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이과 학생들을 위해서 요 기본적인 것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5, 600자 정도 되는 분량, 이게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조건 속에 특히 분량적 제한이 있는 이런 종류의 글쓰기를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분량 견적을 빨리 내고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근데 5, 600자, 원고지에 5, 600자 정도 되는 글은 도대체 어느 정도 써야 되는가? 간단한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말 한 문장은 띄어쓰기 포함해서 50자 정도, 5, 60자 정도 됩니다. 개인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탁 제시를 할 때 쓰는 문장은 압축해서 가겠죠. 그런 문장은 보통 한 3, 40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문장을 던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를 들고 하는 문장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5, 60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자, 600자로 쓰라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0문장 정도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한 문장이 5, 60자인데 한 단락 읽기에 제일 좋고 여러분이 쓸 때도 헷갈리지 않는 한 단락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제가 이제 수많은 학생들의 글을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한 300자 정도 내외의 글이 읽기도 좋고 생산하기도 좋다. 그럼 결국은 5, 600자 분량을 써라 600자를 풀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300자, 300자 이렇게 나누어서 써주는 게 좋겠고 그 이야기는 결국 두 단락으로 글을 구성을 하되 요 정도 분량이면 한 두 단락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 단락을 250자에서 300자 정도 두 번째 단락을 250자에서 300자 정도 해주면 내가 적으면서 첫 단락 내용과 두 번째 단락 내용은 이런 식으로 차별화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끔 5문장, 5문장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견적이 빨리 나오겠죠. 요걸 자꾸 습관을 들이다 보면 논제하고 논제 요구사항, 뭘 논하라는 거하고 분량하고 제시문을 보면 머릿속으로 금방 지나가죠. 대체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구나 하는 게 금방 이제 연습을 좀 해나가다 보면 그런 요령이 터득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우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거기 이제 어느 어리석은 원숭이 이야기를 소개해 놨습니다. 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깊은 계곡에 살던 원숭이가 뭐 급히 원래 산에서 이제 비가 내리면 계곡물이 금방 불어납니다. 깜짝 놀라서 겨우 탈출을 했습니다.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홍수에 휩쓸려서. 근데 이제 나뭇가지 위에서 딱 그 계곡물을 바라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생각합니다. 야, 쟤는 탈출을 못했구나. 나는 동작이 빨라서 재수 좋게 탈출에 성공했는데 쟤 너무 불쌍하다. 근데 이제 본인도 기후 탈출해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이 원숭이는 되게 착한 원숭이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원숭이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긴팔을 내어뻗어서 물고기를 구해줍니다. 근데 이제 물고기는 결국 죽고 맙니다. 자, 거기 이제 원래는 이게 고대에서 이제 영어 지문으로 우화가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뭐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5, 600자씩이나 10문장씩이나 무슨 내용을 쓸까? 실제 이과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이 글을 첫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너 나름대로 한번 써봐라 그러면 선생님 이거 가지고 무슨 600자씩이나 쓰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량을 이제 논술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량을 지정할 때 그냥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었을 때 요 정도 분량은 주면은 학생들이 각자 생각하는 바를 써낼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학생들의 어떤 독해력이나 논리적 구성력, 그다음에 표현력 이걸 내가 다 채점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량 제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5, 600자로 쓰라고 했을 때는 거기 담겨야 될 내용이 그만큼의 분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쌤이 앞에 이제 단락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우화가 현대사회에 주는 교훈. 그러면 크게 봐서 일단 우화가 현대사회에 주는 교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우화라는 것 자체가 원래 다양한 교훈이나 의미를 갖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우화가 이 현대사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들로 구성된 어떤 집단,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에게 어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교훈을 주는 것인가 하는 논의부터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화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과 논술 연습하시면서도 알겠지만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 또는 답이 아니고 그 결론이나 답이 도출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어떤 메시지가 이거다, 그거라고 판단한 근거가 우화의 내용 속에 어떻게 발견되고 있느냐, 이 지점을 반드시 밝혀주어야 이 학생이 그를 논리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물론 이제 물고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원숭이가 주인공, 이 원숭이의 행동 양상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 다른 타자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그러면 어떤 그렇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이 원숭이는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노련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동작도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동작. 이것도 동물이 자연 생태계에서 생존했는데 되게 중요한 행동 특성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보다도 이 우화의 어떤 주제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 원숭이의 심성입니다. 착한 심성을 가진 원숭이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만 그냥 가버릴 수 있고, 물고기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끊어버려도 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남을 불인인지심, 차마 이 다른 존재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점들을 결국은 한 물고기를 죽여버리는 흉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원숭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범하는 어리석음도 여러 종류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생각을 고집하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도 있을 것이고, 미생지신이라는 한자성어, 고사성어에서 보듯이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데 다리 밑에서 약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비가 와서 막 불이 넘치는데도 다리 밑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다리 밑에 있다가 빠져 죽은 그런 어떤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원숭이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바로 상황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즉 자기 틀에 갇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제 이 원숭이가 어느 새끼 원숭이 이야기였다면 이 원숭이의 모든 장점, 많은 경험, 빠른 동작, 착한 심성이 그대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타자에게 다른 새끼 원숭이를 구해주는, 그래서 막 표창장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원숭이와 다람쥐였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죠. 아마 그 종을 뛰어넘은 동물계 전체에서 표창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숭이와 물고기 사이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이 우화의 주제와도 관련되고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과도 직결되는 요소가 됩니다. 뭔 소리냐면, 원숭이는 육지에, 지상에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편안한, 거기가 자기의 서식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는 이런 생각했겠죠. 자기가 어렸을 때 물에 한번 빠졌더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불현듯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 입장에서는 물에 빠지면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지만 물고기는 살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자기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를 죽게 만든 거죠. 자, 여기서 흔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예로부터 역지사지, 항상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구나.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입장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노력은
계속 해나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좀 딜레마죠. 어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세상, 이 변화무쌍한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했던 경험들, 그 경험들이 나에게 일러주온 어떤 삶의 어떤 이치, 뭐 이런 거를 중시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몰라, 이 세상은 모르는 거야, 대충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과거의 자기 경험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답을 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제한된 경험 속에 갇힌 나의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판단을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러저러 했던 어떤 경험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어떤 삶의 이치들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맞을 것이다라고, 또는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 먹지 말자. 옛날에는 통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고, 옛날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소위 말하는 그 비판 정신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과거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가. 그리고 내가 그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통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통했던 것 중에 나의 판단이나 이런 것이 그 통하게 만드는 것이 몇 %이고, 아니면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준 게 몇 %인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치를 중시하되, 소중한 경험들이 나에게 알려준 것들 존중하되, 항상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줘야 되는데, 이 원숭이는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 기준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도와주려는 이 착한 마음씨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도와주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을 때는 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세계에서 자기 세계에 갇히지 않고 남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500자, 600자를 써야 되는데 교훈까지 여기 써버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서 쌤이 이제 이 문제를 만들 때는 여기에 포인트가 찍히는 겁니다. 물론 우화의 내용 속에서 자기중심 사고의 위험성이라는 우화의 핵심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채점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10점 만점이라면 이 첫 단락에 대한 게 한 5점 정도 배치가 되겠죠. 실제로는 한 4점 정도 됩니다. 비중이. 문제는 이제 그 동서고금이 다 통용될 수 있는 이 우화가 오늘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던져주는 교훈,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배점이 한 6점 정도 될 거라 보죠. 그랬을 때 이 4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요소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그게 아마 거의 한 2점 정도 되고 1점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역지사지를 만약에 이 우화를 조선시대 선비가 구해서 읽었다 칩시다.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서고금에 사람 사는 이치는 동일하군. 이 이야기를 보니까 역시 역지사지에 애선조들이 이야기했던 역지사지가 생각나는군. 그랬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요 논제가 원했던 현대사에 주는 교훈, 관계는 있겠지만 정확한 결론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이 우화가 모든 인간들에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불문하고 주는 교훈이 뭐냐를 물은 게 아니고 현대사에 주는 교훈을 묻기 때문에 여기 포괄적인 역지사지의 내용이 현대사회의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